농촌에 그동안 뭐 어떻게 뭐 좋은 내용이었었는데 요거에 대한 커를 관련해서 우리 권만용 연구위원님 발표가 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문화원 향토문화소 연구원 권만용이라고 합니다. 부천의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준비해서 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대남면 습격 사건에 대한 기록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 점을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 지금 국사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 같이 읽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내용은 3.1운동이 있기까지의 있기 전에 관련된 어떤 기록적인 어떤 환경, 상황에 대한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은 1910년 8월 건실 정치 이후 일제히 가혹한 부산 통치에 저항하여 자주민주를 위해 전민족이 참여한 한일운동으로서 한국민족운동사에 있어서 획기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일제는 헌병 경찰 제도를 통해 한민족의 반영활동을 강력히 탄압하고 언론, 출판, 대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박탈했다. 또한 토지조사 사업과 폐사령 등으로 민족산업의 발전을 억압하고 경제적인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의 통치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와 저항의식은 3.1 독립만세운동으로 분출되었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적인 식민지의 정책 하에서 국내의 항일운동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났다. 무장대를 결성할 싸움은 비밀 결사운동,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및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교육 문화운동이 있다. 또한 농민들의 토지조사 사업 반대 활동, 산림 정책 반대 활동, 각종 조세 반대 활동 등 일제의 경제 수탈에 대한 반대 운동 등이 있다. 그 다음 따라에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10년대 세계적인 구조 변화, 즉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자국 내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 자유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1918년 1월 윌슨 대통령이 결정한 각 민족은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국가의 민주주의와 자립적 민족국가 건설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각 국가의 민족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태화관에서의 독립선언과 탑골공원에 만세 시위를 필두로 전국 주요 도시와 중소도시, 면비 단위 농촌 지역까지 파급되었다. 만세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주요 도시 대로상의 만세운동, 시골 장터의 만세운동, 야간 산에서의 봉화시위, 일제 무자변 탄압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시신을 메고 행한 상여시위, 상점 문을 닫은 상인들의 철시시위, 학생들의 동맹 휴학시위, 노동자들의 파업과 가구들의 순사들에서 습격시위, 어린이와 어린이들의 거질과 희생자 시위 등 남녀노소와 빈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전 계층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 어렵적인 만세운동입니다. 이건 3.1운동에 대한 자발적인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3월 1일부터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것이 이 경기도 지역으로 파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우리 여기 부천에서도 20일이 넘어서야
시작이 됐는데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일제에서 아마 철저하게 차단시킨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여기 경인철도에서 소사역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고 그것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록상이나 이런 재판 기록이나 당시 일제 어떤 기관에서의 상부로 청독으로 보고한 그러한 기록 내용을 보면 10일, 15일 이전에는 그러한 사건 기록 내용이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20일이 넘어가서야 그런 어떤 사실들이 각 경찰서에서 주재소에서 상부로 보고한 그런 내용을 토대로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에는 두 번째 단락 좀 하겠습니다. 당시 그 일제 기록을 보면은 전국에서 우리 여기 경기도가 가장 많은 만세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참가했고 또 검거된 인원도 가장 많은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참여 인원이나 검거 인원 숫자도 다른 지역, 다른 도보다 굉장히 많은 곳으로 나타나는 그런 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 만세시 운동 개수는 전국에서 280여회로 가장 많았고 참가 인원도 16만 명 이상이 거의 17만 명 정도 가까운 인원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의 기간은 만세 운동의 절정기로서 이 기간 동안에는 두 달 동안 전체 운동 개수의 약 90%를 달하는 200여 회의 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때 일본 국민과 충돌하는 폭력투쟁이 70여 회 정도 있었으며 살해된 자 약 100여 명, 부상자 약 190여 명, 피치보자가 2,300명이나 됐다라고 당시 그 일제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만세운동이 광범하고 격렬하게 전개된 것은 농민층이 적극적으로 시위 대열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만세운동의 형태는 주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평화적인 시, 밤에 산에서 횃불이나 화토불, 이 화토불이라는 것은 모닥불 형태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한 대다 이렇게 장작을 놓아 놓고 불을 질러서 이렇게 피우는 그런 거를 화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는 구하라고 하는데요. 화토불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는 형태, 돌이나 몽둥이 도구로 무장하고 경찰관서, 주재소, 군청이나 면사무소, 공표소동을 공격하는 무력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제를 축출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으로 일제히 말단 통치기구인 면사무소, 군청, 경찰관서, 주재소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 부천 지역의 만세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부천군에는 소사역이 있어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쉽고 빨리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20여일이 지난 후인 1919년 3월 24일 부천군 계남면 중리, 신곡군과 중동 일대입니다. 주민들이 일제히 강압적인 식민지배 정책과 수탈 정책에 항거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계남 면사무소 당시 그 일제 관원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 그 면장은 유대현이라는 사람이 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계남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비품과 서류를 불태워버렸다. 또한 당시 면석이었던 이경훈이 일제 경찰에게 밀고 하였다 하여 그의 집을 습격하고 파괴하였다. 그런데 이의 면석이 은이 아니고 응입니다. 이경응이 계양면사무소 수석석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동일한 인물인지 또 계양면사무소에서 서기를 겸직한 인물인지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똑같은 그 이름의 면석이라는 인물이 여기 계남면사무소에도 있고 계양면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기록문이나 당시 이런 기록을 보니까 계남면사무소 면석이가 아니라 계양면사무소 면석이로 되어 있어요.
재판 기록물을 계속 공판 기록이나 쭉 보면은 거기서 계속 이경이라는 인물이 계양 연사무소 서기인으로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 연사무소 서기다라는 말은 기록 재판 기록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다음 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연사무소 습격한 그 사건, 이 계양 연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당시의 그 기록, 일제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번역한 내용이니까 그거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다시 두 번째 달라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이미 기보한, 먼저 보고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겠죠. 계남 연사무소에서는 3월 24일 군중의 습격을 받아 초자창, 판교 등이 파괴되었으며 그때 소비된 그러니까 불태, 소각한 그런 것이겠죠. 비품 서류 등은 결제와 같다. 그리고 그 사무소는 군중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형세가 아직도 위험한 상태이므로 다음날 25일 아침부터 잠시 이웃면 옆에 있는 지역이겠죠. 분해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해면 사무소에서 직무하였으며 27일에 이르러 약간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으므로 동면 서기 이경응이 경찰관에 밀고 하였다는 고의로 군중은 동인의 집을 습격하여 가옥, 기구 등을 모두 파괴하여 가옥은 사방주와 지붕만 남고 벽 분노에 이르기까지 전부 파괴되었다. 그 손해 가격은 약 300원 정도이다. 라고 당시 일제에서 기록을 남긴 보고한 그런 내용을 제가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파괴된 또는 기타 소각시킨 그 연사무소의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런 것도 재판 기록물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거는 한 장을 넘기시면은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밑에 별지라고 되어 있어서 당시 소각된 불태워 파괴, 불태워 없애버린 여러 가지 문서들이 51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게 계남 연사무소냐, 기양 연사무소냐 이게 좀 다시 재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요 지금 51페이지에 위에 있는 당시 일제의 기록 보고 내용인데요. 부천 맨 위에 한자로 된 부천군하고 별지에서 파괴된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본문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한 사료에는 계남면 연사무소 습격 사건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습격을 주도했던 인물이 심혁성이라는 당시 계양면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의 재판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심혁성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거주지가 당시 부천군 계양면에 다 살고 있는 그런 사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양면 오류리, 다남리, 이와리, 선주지리, 장기리 등이었다. 또한 기술 내용이나 소각된 자료의 내용을 보더라도 계남면이 아닌 계양면의 것으로 파악된다. 즉 민족부의 경우 계양면 이망리, 용종리, 병방리, 강충리, 박천리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령 서류와 시장 세금, 수수, 서류 등도 계양면 황허장터 관련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부분은 위쪽에 있는 그 기록 중에서 별지하고 그다음에 종류, 그다음에 민족부라는 한자가 있죠. 민족부. 그러니까 그겁니다. 민족부라는 한자 그 내용을 그 밑을 보면은 당시 그 지역이 나옵니다. 이망리, 그다음에 용종리, 뭐 병방리, 방충리, 박촌리가 나옵니다. 이 지역은 계남면이 아니라 계양면 지역입니다. 계양면에 있는 이러한 서류들,
그게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니까 이거는 계남면사무소가 아니라 계양면사무소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남면사무소에서 이 계양면에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민족부를 보관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마 보고상에 당시 그 일제 이제 경찰에서 상부로 이제 보고한 거 경기도 장관용으로 해서 보고한 그런 내용 중에서 아마 이거 좀 계양면이 계양면을 아마 혼동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그 재판 기록문을 보더라도 재판 그 계남면 사무소로 나왔습니다만 재판 당시에 그런 많은 그 재판을 받은 당시 우리 사람들 보면은 다 계양면에 실제한 계양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고 계남면에 거주한 체포된 사람,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걸 못 찾았는데 이건 더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재판 기록문이나 참가한 그다음에 시위에 참가해서 체포돼서 재판받은 사람들의 모든 내용을 보면 다 이 계양면에 소재한 계양면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재판 기록문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5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 중에서 우소요에 대하여 이거는 지금 우소요에 대한 거는 저 50페이지에 있는 왼쪽에 있는 본문 내용을 지금 번역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소요에 대하여 그 사실을 동면석이 이경용이 경찰관의 밀고 활동을 오인으로 국민은 도민의 집을 습격하여 가옥 기부 그러니까 당시 그 계양면 주민들이 이경이 이제 면석이니까 일제 밀고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말이 막 돌고 그러니까 화가 난 분노한 당시 주민들이 이경 집에 습격해서 다 찾아가서 집기를 막 부수고 집을 부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가옥 기부 등을 모두 파괴하여 가옥은 사람자 진앙으로부터 고문에까지 전부 파괴했다라는 일본 측의 기록의 내용을 다시 조사한 결과 동 사건에 대한 2심 종결서 그다음에 판결문은 1910년 10월 29일에 판결이 결정이 됐는데 판결문에서 이경은 계양면사무소의 석임을 알 수 있고 계양면 선주지에 거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계양면사무소 습격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징역, 벌금, 노역에 처하고 있는데 반면 계남면사무소 습격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 기록이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졌다는 신고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양면사무소 습격 사건은 계양면사무소 습격 사건을 잘못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확실한 당시의 기록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계양면사무소 습격 사건을 잘못 보고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조금 더 당시의 어떤 기록이나 또는 재판 기록 이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아직 찾고 있는데 들어본 계남면사무소 습격 사건에 관련된 재판 기록문이나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아직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아직 좀 찾아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에서 만세 시위운동은 3월 말부터 농민 중심의 시위운동이었으며 그 규모나 투쟁 양상이 다시 폭발적이었다. 농민들은 일제 식민 통치의 말단 기관인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군청, 우편소 등을 습격하여 기물의 파손 또는 서류나 문서를 소각하는 등 독립운동의 현실적인 지향점을 일제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토지조사 사업 등으로 수탈체계를 확립한 일제는 주세, 연초세, 도역동원, 토지가업, 몰수 등 및 공동묘지제를 강요하여 조선 민중의 반일 의식은 고조되어 있었다. 또한
같은 날. 요거는 일제 그 보고 기록에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남면 소사리 근처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록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계남면 소사리 부근의 6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높은 곳에 올라 화토불, 아까 장작불 이렇게 피워놓는 거였죠. 화토불을 피워놓고 독립 만세를 고창하였는데 당시 일본 외무성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4일 계남면 소사 부근의 6개 부락의 높은 곳에서 화토불을 피워놓고 독립 만세를 고창하자 소사 주재 순사가 곧바로 해산시켰다라는 당시 그 일제 측의 보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산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체포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 재판을 한다, 재판 기록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해산시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파괴하고 연사무소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 문서 이런 걸 소화시켰다면 만약에 계양연사무소와 같이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파기하고 또는 수각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도 체포를 다 당해서 재판을 받고 형량을 다 받았을 텐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게 계양연사무소는 있는데 여기 거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가지고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소사리 부근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6개 마을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괴안리, 현 괴안동, 원방리, 현 원박동, 거릉절리, 현 역곡동, 신곡리, 현 신곡동, 조종리, 현재 영동에서 마을 주민들이 성주산이나 성주산이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원미산으로 올라가 불을 피워놓고 독립 만세 운동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현재의 두천역, 소사역, 역곡역 주변에 있는 마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계남면과 소래면에서 750명이 만세 시운 운동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때 같은 날 인근 부천군 계양면 장길이 황호장터에서도 600여 명이 대규모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으며 85명이 검거되었다는 것을 당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계남면과 소련면에서는 750명이나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상자나 검거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월 26일에도 계남면에서는 80명이 시운동을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검거한 그런 또 기록 인원은 또 이 일제 측 기록에는 없는 것으로 영역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해산시켰다라는 그런 또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면은 그 자료사진에는 당시 이게 일제 측에서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3월달이겠죠. 이거는 전국의 이 소요 운동 횟수나 또는 운동 참여 인원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록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 만드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고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가장 많은 운동 횟수로 기록되어 있고 가장 많은 참가한 운동을 참가한 인원도 16만 9천 거의 17만 명에 이르는 가장 많은 분이 참가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네. 여기 보면은 3월 24일에 첫 번째 부천군 계남면이 나옵니다. 계남면 보면은 소유 참가 인원이 600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검거 인원은 8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 85명이 나와 있다면 여기서도 이 정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검거됐다면 당시 재판 기록 분명히 재판을 했을 텐데 그 재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좀 더 아마 이것도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직전에 맨 마지막 거는 당시 이게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르는 부천구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부천구는 여기뿐만 아니라 부평, 인천 지역까지 있는 넓은 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각 지역에 대한 장갑, 그다음에 기록을 토대로 해서 정리한 참가 인원을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 부분만 쭉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천군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족들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일제의 감시가 심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민중들이 모였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만세운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계양면 면사무소 습격 사건, 또 계남면 운동도 여기서 계남면하고 계양면이 멀다면 멀고 그렇게 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깝다면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당시 만세 운동을 한다면 아마 소식들이 금방금방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장훈 씨의 기존에 우리 일제에게 탄압받고 수탈받았던 그런 일부를 아마 동시에 여기서 했으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같이 함께 또 여기서 완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뭐 한일 운동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부천에 굉장히 뭐 역사도 오래됐습니다만은 대놓고 뭐 한일 운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있었던 게 박진 장군에서 부천의 의령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연구한 결과 박진도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한일 운동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계남면 사무소를 습격을 하면서 부천 사람들이 항일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굉장히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전혀 부천에서 항일 운동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옛 자료들을 보면서 그게 실체로 인정을 하고 봐줘야 되는데 옛 자료들 중에서도 계양면과 계남면에 서류적인 오차가 있어서 그 문서를 그동안에 우리가 계남면 습격 사건 그래서 부천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항일 운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조금 위안을 좀 가졌었는데 조금 우리 발표하신 연구위원님께서 조금은 더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나온 자료들을 좀 비교 분석했을 때 상당 부분 계양면에서 발생됐던 거를 계남면하고 중간에서 누가 보고하는 것 중에 1, 2, 3, 4, 5, 6, 7, 8 문서가 올라가면서 어떤 건 13579는 계남면 2489는 뭐 계양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근데 최종적인 재판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계양면의 습격 사건이 계남면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좀 주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조금 문의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제가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선 4살이나 3살인가 그때 부천으로 온 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한 80년, 79년, 80년을 산 기억으로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계양하고 부천은 교통이 아주 나빴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도. 왜냐하면 그때 계양을 가려면 부평을 거쳐갔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전부 다 농토니까. 그래서 글로 가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아까 제 생각 같습니다. 계양하고 계남하고는 좀 달리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만세사적이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책을 잘 발표한 거 보니까 거기에 계양의 박천이라든지 지금까지도 뭐 장길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저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웠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3.1운동 방송하는데 단국대 교수가 나와서요. 넷이 나와서 대담하고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입니다. 부천의 소사동에 소살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소살이, 그분은 소살일만 그래요.
거기서 독립만세가 일어났다, 불렀다는 거야, 산에 가서. 제가 여기서 80년 살아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자료,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학교에 있지만서도 반영을 못하고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을 강요를 못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 전달을 못 시켰나는 안타까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기록문화하고 말이에요, 이런 게 부족한가를 많이 느낍니다. 참 많이 애쓰시고요.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뚜렷한 사료와 뚜렷한 역사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아울러서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미안합니다. 그냥 요새 뭐라고 할까, 곤약 먹는 거 있죠. 곤약 먹는 거로 해갖고 남이 한 거는 힘든데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알기로선 그래요. 한 번도 못 듣고.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북학교 2학년 되기다가 해방이 돼서 남학교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범방미 아이들, 구주리 아이들, 뭐 소사리 아이들 있거든요. 그 집도 놀러 갔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과장되고 뭐 이제 기록에 남아있지만서도 좀 이렇게 침소봉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런데 그러나 뭐 없던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시길. 아까 다른 질문 없을까요? 예,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00% 거의 보편 타당성으로는 이게 오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록의 개남면이고 개양면의 차이가 제 생각에는 완전 이제 그 보편 타당성을 떠나서 추리로 본다면 혹시 개남면인데 개양면 사람들이 개남면을 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 그런 그렇죠. 어떤 얘기가 그들도 그 사람들 그걸 소화하다 보니까 그게 남았을 수도 있다. 라고 한번 엉뚱한 질문을 보시는 여기 다 재밌어요. 예, 뭐 계속 연구 계속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요. 예. 앞으로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다음 기회에 또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소수하실 예, 권영호 선생님께서 말씀 보신 것처럼 방금 부천 여기 계남면에서도 확실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정말 외쳤습니다. 6개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피워놓고서 독립만세운동을 고찰했다라고 일제히 수사, 경찰 기록 확실하게 기록나서 순사 주재소에서 순사를 보내가지고 해산시켰다라는 그런 기록 보고가 있으니까요. 부천에서도 확실하게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으로 보면 맞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는요, 예. 경찰서는 부평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재소라고 해서 그저 뭐 경사나 경이 하나 있고 예. 순경은 수울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소사지서. 네, 지서 여기 바로 예, 농협 있는데 부천은 그거에 여기는 예, 저기 잘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지서전이 주재소예요. 주재소라고 그러죠. 주재소. 네. 주재소 다음이 지서. 세 명이서 알렉산더는 아니고 부천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는데 예, 기록에 나와 기록 있는 나오죠. 계남면 습격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개양면이었었다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기록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남면에 대한 이 기록이 있는지 약간 여기 일단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좀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우리 창원대 민국이 교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부천의 고을 이름에 관해서 여기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